디스크라는 녀석에게 발목을 잡혀 여행을 나서지 못한 지 한 달 반. 오랜만에 여행을 나섰다. 목적지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로 정했다. 대구는 경상도 가명 소재지로서 영남지방의 중추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해오던 도시이며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고장이다. 1907년 대구의 서상돈, 김광재 등이 중심이 되어 기울어져가는 국권을 금연, 금주로 되찾으려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1919년 3.1운동 시기에는 서문시장에서의 만세시위가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1960년 2월 28일에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계속되자 대구 지역의 학생들에 의해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어 이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항일투쟁과 민주화의 도시 대구의 근대골목을 돌아보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기로 한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13시 55분에 수서를 출발한 열차는 1시간 30분 만에 동대구에 도착했다. 대구 중구청에서는 근대로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골목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테마별로 꾸민 5개의 관광 코스와 야경 투어, 맛 투어를 합쳐 7개의 코스가 있다. 코스별로 대략 2시간에서 3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여행은 근대문화 골목과 삼덕 봉산문화길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남산 백년 향수길까지 둘러볼 계획이다. 동대구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타고 반월당 역에 내려서 600m쯤 걸어가면 청라 언덕이다. 푸른 담쟁이라는 뜻의 청라 언덕은 조미 수호통상 조약 체결 이후 개항장 부산을 통해 대구로 온 선교사들이 청라 언덕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시신을 묻던 곳이라 별다른 텃세 없이 이방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청라 언덕이란 이름도 이들이 언덕 곳곳에 심은 담쟁이 덩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더 많은 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채만 남아있다. 지은 지 100년이 훌쩍 넘는 근대 문화유산이다. 언덕을 오르면 비슷한 듯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벽돌집이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선교사 블레어주택이다. 굴뚝이 높은 2층 벽돌집으로 1910년경 지어졌다. 블레어 주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선교사 챔리스 주택이 있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유행한 방갈로풍 주택은 사람인자 모양 지붕의 붉은 벽돌 건물과 평지붕의 흰색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성 선교사 마르타 스위츠가 살던 스위츠 주택은 붉은 벽돌 건물에 기와 지붕을 얹어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모양이다. 1907년 대구읍성을 철거하면서 나온 성돌로 기초를 쌓았다고 한다. 집 주위에는 선교사들이 처음 가져왔다는 서양 사과나무 3세목과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 종탑도 보인다. 이들 주택은 대구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쓰인다. 블레어 주택은 교육 역사 박물관, 챔리스 주택은 의료박물관, 스위츠 주택은 선교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지만 지금은 문화재 보수공사로 휴관 중이다. 청라 언덕에서 계산성당으로 가는 내리막에 90여 개의 계단이 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집결지로 항하던 학생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용했던 길이라서 3일 만세 운동길이라고 불리게 됐다. 3일 만세 운동길을 따라 청라 언덕을 내려오면 두 첨탑이 인상적인 대구 계산동 성당을 만난다. 계산 성당은 서울 명동 성당과 평양 관후리 성당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고딕 양식 성당이다. 원래는 1899년에 지금의 강화도 성공의 성당과 유사하게 십자가 형태의 2층 구조의 기와를 올린 한식 건물로 지었으나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이 나서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지금의 모습으로 새로 지었다고 한다. 영화배우 강동원이 신부 역할을 해 화제가 되었던 영화인 검은 사제들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계산성당을 지나 뒤쪽의 골목으로 가면 일본 제국의 칼날에 맞선 민족저항 시인 이상화의 고택이 나온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슬픔과 허무 그리고 저항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의 땅은 빼앗겼지만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를 새기며 고택을 나오면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인 서상돈의 고택이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해 제공한 차관 1,300만 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하는 운동으로 1907년 김광재와 함께 일본에 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하자는 의견을 내어 시작이 되었다. 2천만 동포가 석 달만 담배를 끊어 한 달에 20전씩만 모은다면 거의 1,300만 원이 될 것이다 하여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조선통 간부의 방해로 괴소문이 퍼지며 운동은 실패하고 만다. 이상화와 서상돈의 고택 옆에는 계산예가가 있다. 계산예가는 계산동 일대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문을 연 근대문화 체험관이다. 아담한 한옥 건물로 대구의 근대 모습이 전시되어 있으며 간접적인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 근대문화 체험관 계산예가는 도심 일원에 대해 안내하는 영상관, 대형 입체 패널에서 텍스트와 영상을 통해 대구 근대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실, 근대기 이 지역에 활발했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시물과 이북 등으로 접할 수 있는 한옥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산예가를 지나 진골목으로 걸음을 옮긴다. 지는 길다라는 의미의 경상도 방언으로 진골목은 긴 골목을 의미한다. 조선시대부터 있어온 진골목은 달성 서씨의 집성 촌이었으며 부유한 유지들이 많이 살았던 골목이다. 골목을 걷다 보면 과거 예술인들의 아지트인 미도 다방도 만날 수 있고 골목의 끄트머리쯤에는 대구 최초의 서양식 주택인 2층 양옥이 있다.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1947년 정필수 원장이 이 집을 인수해 소아과를 개원, 60년이 넘는 기간 대구의 역사와 함께한 정소아과 건물이 있다. 또한 진골목은 여성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국채보상회 간부 서병규의 부인 정경주 여사는 남일동 폐물 폐지부인회를 설립하고 은가락직, 은장도, 은비녀 등 폐물 등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진골목 주변의 종로 기생들도 나서서 모범을 보여 전국으로 번져 28개의 여성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했다고 한다. 현대식 빌딩에 둘러싸인 옛 골목의 풍경을 뒤로 하며 여행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